예, 계속해서 LG 트윈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G 트윈스도 많은 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인앤아웃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LG는 일단 투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. 뭐 일단은 김영우 선수 기대주죠. 그리고 심창민 선수 가세가 됐고 요니 치리노스 그리고 장현식 FA 김강률 선수도 또 영입을 했습니다. 작년시는 이제 LG가 이 구원 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. 예, 그 전에 이제 우승할 때 너무 좋았는데,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그 약점을 이제 찾은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구원 투수들의 어떤 그 질과 양을 늘리기 위해서 뭐 방출 선수 그리고 FA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또 이제 영입을 했고, 예, 그래서 이제 연경엽 감독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구원진을 어느 정도는 이제 완성을 시켰다고 사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뭐 FA 시장에서 가장 또 영입 경쟁이 치열했던 선수가 장현식 선수였는데 예, 장현식 선수를 데려왔고 또 이제 김강률 선수까지 보강을 했는데 일단 뭐 약점부터 좀 빨리 메우자 이런 취지로 스토브릭을 보낸 것 같고요. 그런데 또 악재도 좀 있어요. 뭐 함덕주 선수가 또 이제 좀 복귀까지 그렇죠. 오래 걸리기도 하고 유영찬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LG는 좀 또 변수는 불펜이다. 네,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선수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분명히 진짜 알았을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. FA 네. 시장에서 장현식과 김광률에게 이제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. 그러니까 이 부분, 그러니까 팀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어떤 그 현재 상황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예,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또 이 두 선수를 영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. 네. 사실상. 야수는 우승 이후에도 그 멤버 그대로 거의 있잖아요. 근데 야수진은 뭐 네,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불펜이 우승 당시 평균 자책점이 1위였던 팀 3점대였는데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였죠. 지난해 끝났을 때 6위면서 네. 5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네. 역시 약점을 잘 보강한 네. 그런 인앤아웃이 되지 않았나 딱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방출자인 심창민 선수도 데려오면서 그러니까요. 네, 어떻게든 불펜 보강에 좀 사활을 건 그런 겨울을 보냈습니다. 네. 스타트 한번 바로 볼까요? LG도 선발진이 치리노스, 에르난데스, 임찬규, 손주영까지는 뭐 거의 네, 70 되는 것 같고 이제 네. 나머지 선수들은 5선발 경합을 벌이겠죠. 네, 뭐 현재로서는 송승기 선수한테 먼저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이제 연경엽 감독의 계획인데 이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4선발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. 요니치리노스 선수는 뭐 콜어빈과 더불어서 좀 굉장히 기대가 돼요. 그렇죠. 예, 그리고 이 선수도 고점이 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데 결국 관건은 5선발과 불펜 이렇게 좀 보입니다. 마운드에서는. 네. 그러니까 우선발은 이제 갖춰진 팀도 있고 맞아요. 갖춰지지 않은 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 늘 투수진 선발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5선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대부분 팀들이 한 4번까지는 확정을 지었지만 그렇죠. 그러니까 5번에 대한 걱정은 거의 모든 팀이 있거든요. 네. 네. 근데 뭐 삼성이라든가 뭐 KT라든가 네. 하나는 사실 5선발에 대한 걱정은 지금 없는 상황이죠. 맞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. 그래서, 예.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뭐 새로운 선수들에게 그 선발 로테이션에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떤 성적을 내주느냐. 근데 이정용 선수 같아요, 저는. 네. 그러니까 6월에, 이정용 선수가 6월에. 만약에 제대를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연경엽 감독이 그 이상형 선수가 제대할 때 맞아요. 바로 그렇죠. 선발로 쓰겠다고 했거든요. 예. 아마 그 이정용 선수의 전역 날짜가 다가오게 되면 그 이상형 선수가 제대할 때 그 이야기를 똑같이 재현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. 맞습니다. 네. 네. 아마 이정용 선수에게 가장 먼저 기회를 네. 줄 거예요. 네. 네, 이제 그때까지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제 5선발 자리에 뭔가 5선발 자리가 매번 나가서 사실 이길 수 없는 자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승률을 딱 볼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한 3할에서 4할 정도만 해주면 이정용이 그쵸. 돌아왔을 때는 그래도 다른 팀의 어떤 그 선발도가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30-40%보다 높아지니까 네. 아무래도 이종윤 선수가 이제 합류하는 시기까지 잘 5선발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잘 할까 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. 이정용의 복귀일은 6월 17일이네요. 네, 상무에서 이제 전역하는 날짜죠. 사실 불펜도 좀 비슷한 게 함덕주, 유영찬이 오는 시기도 6월, 7월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연기혁 감독이 얘기했지만 결국 시즌 초반 얼마나 버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참 이게
그 23년도에는 불펜이 너무 많아가지고 7명이 네. 뭐 거의 완벽하게 네. 돌아갔었죠. 그리고 한국 시리즈 최원태 선수가 네. 부진하면 바로 내려가지고 불펜 야구로 했을 그렇죠. 정도의 불펜 진이었는데 그 모습이 많이 지금 희석이 됐죠. 많이 지금 그때와는 다른 불펜이 됐고 결국 또 마무리를 누가 하느냐인데 그렇죠. 사실 지금 이 뎁스 차트에 있는 선수 중에서는 마무리 경험이 그래도 제일 많은 선수가 김진성 선수긴 하지만 그때 또 너무 오래된 예전 얘기고요. 옛날이죠. NC 때니까요. NC 초창기니까. 그래서 장현식 선수를 지금 마무리를 낙점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마무리 카드가 또 적중할까? 이것도 좀 물음표로 보여요. 찾아보니까 이제, 네, 장현식 선수가 세이브 기록이 있긴 7개밖에 해. 없더라고요. 네. 7개밖에 없어요. 사실상 새로운 보직이죠. 통산 네. 7개니까. 근데 네. 이게 아무리 또 좋은 공을 던지고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도 보직에 따라서 컨디션이 달라지고 맞아요. 달라질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사실 8회와 9회 어우. 뭐 경기 후반 뭐 한 이닝 정도 똑같잖아. 그런데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. 네, 맞아요. 왜냐하면 8회는 앞으로 우리 팀이 만약 역전을 당하더라도 한 번 정도의 공격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그냥 클로저가 무너지면 경기를 패하기 때문에 네. 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사실 다른 느낌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경험이 많은 장현식도 이 클로저를 만든 거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. 맞아요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네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시즌 초반에 혹은 개막전에 이 클로저로 나오는 장현식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그렇죠. 시즌 초반 LG 흐름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. 사실 김진성이나 김강률도 마무리 경험이 있긴 한데요. 네. 그런데 지금 낙점을 장현식 선수를 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김진성, 김강률의 최근 퍼포먼스를 돌아봤을 때 그래도 뭐 9위나 여러 면에서 장현식이 더 낫다라고 보는 것 같고 김진성은 LG 불펜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소방수 역할을 하거든요. 그 주자가 깔려있을 때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아내는 그런 쪽의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또 그런 롤을 또 줄 것 같아요. 정우영 선수가 많이 좋아졌다는 기대감을 네. 지금 보도에서도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런데 최근에 너무 안 좋았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뭐 경기력이 나올 시기가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예전보다 그러니까 좋지 않았을 때보다 공이 조금 좋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저는 100% 믿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로 정우영 선수가 예전에 정말 좋았던 공처럼 뭐 타자를 압도하고 투심은 150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을 시즌 초반에 보여준다고 한다면 내가 믿겠지만 네. 지금 나오는 사실 정우영 선수의 기사는 좋아졌지 그 얼마큼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 보는 것과 직접 영상으로 보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. 결국 실전을 해봐야 되거든요. 그럼요. 게임을 네. 해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최근 한 2, 3년간 뭐 좋지 않은 성적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대를 오히려 조금 더 낮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터지면 좋고 네. 예전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지금 그 예전 모습처럼 뭐 그 LG의 불펜진에 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확언하기는 어렵다는 네. 거죠. 정우영이랑 장현식 선수가 확실히 살아나야지 네. LG 좀 트윈스의- 이프가 많이 네. 붙는 불펜이에요. 그러니까요.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뭐 해야지, 뭐뭐 하면 그래야지 좀 강해지는 불펜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. 지난해까지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 네. 그런 불펜이죠. 그러니까 좋지 않았던 모습들의 투수들이 사실 네. 많잖아요. 네. 근데 좋았던 투수는 사실 김유영 선수하고 김진성 선수란 말이에요. 네. 그럼 이 두 선수가 빠지고 함덕주와 유영찬이 빠졌으니 네. 장현식과 김강민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. 진짜 중요한 거죠. 다른 선수들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. 네, 지금. 맞아요. 제가 봤을 때. 네. 결국 또 불펜입니다. LG가 가지는 작년이랑 똑같아요. 또 불펜. 네, 또 소나기 불펜입니다. 불펜. 네. 예. 뭐 야수진들이 앞서 이제 그 돌아오는 선수도 없을 정도로 뭐 빡빡하고 그러니까 정말 잘 차려져 있는 팀인데요. 야수진 수준은 저는 리그 최정상급이라고 그러니까요. 보여요. 예, 뭐 공수주에 있어서 잘 갖춰져 있고 밸런스도 좋고 1번부터 9번까지 좀 가득 찬 느낌을 갖게 하는 야수진이라 물론 지난해 모습과 23년도의 모습은 또 다르긴 했어요. 화력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긴 했는데 그래도 LG가 믿고 갈 부분은 야수진이 아닌가, 핵심 선수들, 주전 선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주전들의 의존도가 확실히 세죠. 네. 높죠. 네. LG 트윈스가.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을 좀 받쳐줄 수 있는 뭐 이영빈 선수라든가 그렇습니다. 구본혁 선수는 사실 뭐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요. 네. 그러니까 김민수 선수가 그래도 조금 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경기에 안 나왔어요. 네. 못 나왔죠. 안 나온 게 아니라. 네. 사실 외야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게 따지면. 네. 뭐 최승민 선수는 그 도루 때문에 사실 데리고 온 거지만 네. 외야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주전 3명을 제외하고는
야, 이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과연 낼 수 있을까? 그렇죠. 맞아요. 네, 너무 이런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. 차이가 큽니다. 차이가 예. 많아요. 사실 LG는 주전과 그 엔트리 안에 있는 그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아마 네. 10개 팀 가운데 가장 크다고 사실 해도 맞아요. 할 만큼 크긴 커요. 제가 봤을 때. 그러니까 사실상 구본혁 선수 외에는 백업으로서 그럼요. 뭔가 이렇게 딱 보여준 선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아요. 이 또한 과제죠. 그래서 네. 다 연령대가 낮아요. 뭐 최원영, 이영빈, 이주원 다 어린 선수들이거든요. 이 선수들한테 지금 기회를 준다는 계획인데 정말 뭐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봐야 하는 거니까. 김범석 어떻게 쓰죠? 이 선수는 저는 잊고 있습니다. 일단. 예, 일단 잊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뭐 캠프에서 빠졌잖아요. 네. 그럼 뭐 제가 봤을 때는 시즌 초반에 거의 안 쓴다는 이야기인데 안 쓰는 게 안 쓰는 건지 못 쓰는 네.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범석 선수는 좀 글쎄요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.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에이징 커브 이슈도 좀 있어요. 사실 좋아 보이는 야수진인데 그러니까요. 작년에 뭐 박혜민, 네. 김현수, 오지환 선수가 타격에서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또 어떻게 반등하냐 이것도 과제고 일단 네임밸류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요. 하지만 이름만 보면 사실 뭐 국대예요, 국대. 지금 또 우승 국대가 몇 멤버잖아요. 명입니까? 그대로 있잖아요. 우승 네. 멤버들. 국가대표 했던 선수들이 몇 명이에요? 여기 좀 다 해봤네.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름값이라든가 최근 성적을 냈던 선수들을 보면 다 거의 대부분 부상당하지 않고 주전으로 계속 나왔던 선수들입니다. 그렇죠. 네. 그런데도 이 선수들이 안 좋았을 때 못 빼는 이유가 보세요. 그 아래에 있는 이름을 보세요. 그 선수들보다 기대가 사실 안 되고 네, 차이가 너무 나니까. 네,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네.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야 새로운 선수 쓸 바에는 그러니까 못 쳐도 네가 나가는 게 네. 낫다.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. 쉽게 말해서 지금. 투수들이 좀 부담이라도 가지니까 그렇죠. 약간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예. 네임밸류가 있다는 게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. 네. 자기가 지금 성적이 안 좋고 올해 성적이 안 좋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군에서 뭐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박혜민이 만약에 지금 뭐 2할 때 초반이에요. 근데 박혜민을 과연 그 상대방의 압박이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LG의 그 엔트리에 배치되어 있는 선수들의 기량과 그냥 큰 글씨로 이루어진 선수들의 기량 차이는 진짜 많이 난다고 봐야 돼요. 지금. 네. 영계혁 감독이 그런 면에서 이 새로운 선수를 넣기에는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떻게 빼야 될지 어느 선수를 뭐 빼야 될지 이런 고민도 많을 것 같고. 일단 뭐 캠프 시점에서 구상은 네. 어떻게든 좀 많이 활용해 보겠다인데 예. 열어봐야죠 뚜껑은. 그야말로 네. 솔로몬의 해법이 좀 필요한 부분이 네. 아닌가 근데 싶어요. 진짜로 키우면서 오스는 외국인 선수니까 그렇다 치고 문성주 선수 빼고 주전 선수 다 국가대표 해본 선수들이에요. 그러니까요. 네, 다 태극마크 달아본 선수들이에요. 프리미어 12에 나왔던 뭐 홍창기, 신민재, 박동원 뭐 이렇게 있고 아시안 게임 윤보경. 나갔었고요. 네. 이런 네임밸류는 정말 네.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이게 높은 게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네. 참 안 되면요 어려워요. 역으로 또 크게 와요. 이게. 그럼요. 네. 네. 그러니까 과연 이 선수를 그래도 커리어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그러니까 반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또 빼게 되면 이 선수에 대한 또 걱정도 되는 거고 그렇죠. 그러면 또 뺐는데 그 선수 대신에 나간 선수가 과연 그 비슷한 성적을 또 내줄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참 어렵죠.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이 감독 입장에서는 참 기쁘기도 하겠지만 네. 좋기도 하겠지만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염계혁 감독이 또 올해 계약의 마지막 시즌이죠. 네. 마지막에 팀 내부적인 목표는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고 했습니다. 결국에는 이 재계약의 조건도 한국 시리즈 가냐 이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 부담되겠네요. 한국 시리즈를 가야지 그러니까 재계약 이게 때는 계약 초퇴 우승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. 네, 이게 감독이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? 아니, 지금 재계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마지막 최고를 찍는 게 좋죠. 그렇다면 나는 2년 차 때 우승을 할 거야. 그냥 마지막 그게 되니까. 자기 바람대로 되면 그렇게 하겠죠.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. 엄청 고민할 거 아니에요.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한국 시리즈 가야 되는 입장인데 네. 아니 근데 뭐 이제 시즌을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가야죠. 뭐 재작년 시즌의 어떤 그 우승을 다시 한 번 더 조회할 수도 있는 네, 거예요. 네. 네, 어떻게 될지 모르죠. 네. 야 이게 첫 번째 시즌에 우승을 하니까 이런 또 야. 딜레마가 있군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래대로라면 작년에 우승하는 게 제일 좋죠. 그렇죠. 아, 그렇죠. 그러면 네. 최고의 네. 시나리오. 계약 파기하고 예, 새로운 연장 계약식으로 네. 또 계약이 늘어날 수 있는데. 예.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. 감독들 입장에서는. 네. 그러면 현실적인 LG의 올해 전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? 3강이죠 일단은. 저는 3강 안에 꼽았습니다. 저는 1체강이 기하고 네.
그 아래 3강이 있는데 거기에 LG가 들어가고 굳이 순위로 보면 한 3위 정도? KT가 2위, LG가 3위. 요 정도로 좀 예상은 해봅니다. 정하셨네요. 이미 이렇게 순위를 다 정하셨네요. 예, 어느 정도? 예, 어느 정도는 예, 티어층과 순위는 좀 정해봤습니다. 예. 저도 3강 안에는 들 것 같고요. 영경 감독이 이제 마지막 해다 보니까 무리수만 안 두면 3강 안에 들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LG는 이제 강팀으로 사실 이제 계속 분류가 될 겁니다. 웬만하면. 네, 그 정도로 사실 전력이 막 그렇게 크게 기복이 있는 팀은 아니에요, 이제. 네. 예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줄 평은 원래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불펜으로 또 불펜. 또 불펜 이렇게 또 불펜. 제거하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네, 결국 불펜이 운명을 결정할 것 같아요, 아, LG에. 네. 그러니까 그냥 뭐 상위권이냐 아니면 더 높은 곳이냐 이거에 대한 결정은 불펜진이 할 것 같습니다. 듣다 보니까 네. 빅딜 가능성은 없을까요? 주전 선수들이 워낙 좋으니까 네. 그 선수를 통해서 불펜 필승조를 보강하는 없을 수는 없겠죠. 네.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. 어쩌면 이 조상우가 기아로 간 게 많은 팀들한테 영향을 끼쳤다. 예. 만약에 진짜 조상우가 시장에 있었다면은 그렇죠. 작년처럼 모두의 조상. 예, 그랬다면은 LG도 또 유망주 카드를 좀 내세우거나 아니면 드래프트 지명권을 내세우거나 그럴 수 있었는데 이미 조상우가 결론이 나버렸잖아요. 그래서 딱히 또 키움 외의 팀이 이런 과감한 또 결정을 하긴 어려워 보이거든요. 자기 신의 필승조를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영현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는다?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조상우만큼 굵직한 투수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확률이 적을 뿐더러 그래서 기아가 조상우를 선점한 게 이 상위권 판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들어요. 그럼 장현식 뭐 이렇게 넘어간 게 결국 그런 연쇄 반응인 거예요. 네, 연쇄 반응인데 만약에 조상우가 시장에 있었으면은 여전히 기아도 봤을 테고 삼성도 봤을 테고 LG도 봤을 것 같아요 저는. 네, 근데 이미 이게 종결이 됐기 때문에 또 시장에 이런 굵직한 불펜 투수가 나올 수 있을까?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러니까 좋은 전력인데 과연 시리즈까지 갈 수 있을까? 이 그렇다고 또 부분은 좀 키움이 뭐 question 주승우나 마크예요. 이강준을 네. 시장에 내놓을 거야 이 젊은 투수들을? 그러진 않을 것 같잖아요. 이거 할 수 있는 팀은 키움인데 주승우, 이강준이 나올까요 시장에 이 젊은 선수들이? 그러면 키움은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예요. 안우진 왔을 때 이 선수들이 조합을 해가지고 올라가겠다는 건데 그게 아닌 게 되니까 뭐 한현희 선수가 갑자기 막 반등을 해가지고 필승조가 돼가지고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다? 이건 너무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사실. 예. 어렵더라도 반짝일 가능성이 높죠. 그렇죠. 위험하기도 하고. 위험하죠. 예. 위험하죠. 예.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새롭게 데리고 왔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수도 있고 LG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그냥 잘해주면 일단 바래야죠. 예. 그게 예.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죠. 그리고 이제 뭐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뭐 트레이드를 생각을 사실 해야지. 지금 뭐 시즌도 시작 안 하고 시범 경기도 시작 안 했는데 그렇죠. 너무 걱정부터 하는 거네. 네, 네.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 데리고 왔으니 그 선수들을 믿고 네. 작년보다는 나은 불펜 평균 자체점을 이 선수들이 보여주겠지. 그리고 네. 작년에 못했던 선수들이 올해는 그래도 작년만큼 그렇게 못 던질까 네, 맞습니다. 기대를 하겠죠. 네, 예. 맞습니다. 보통 이맘때가 감독들이 가장 기대감이 큰 네, 시기잖아요. 그래도 잠은 잘 잘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생각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다 우승이죠. 네. LG의 멋진 시나리오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